한국감리교회 스승 고 김선도 광림교회 원로 목사의 일주기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고인을 기리며 사역할 장천 기념사업회도 이날 출범했습니다. 한 해의 결실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헌혈로 이웃사랑 실천에 나선 교회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수많은 질문에 답을 전하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에 추리 스릴러 장르를 입혀 신선하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는 영화 매트를 소개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정부가 공동 주최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예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계박람회 엑스포 유치 발표 이틀 전 함께 기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서울 광림교회가 고 김선도 원로 목사 일주기 추모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93세를 일기로 소천하기까지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해온 고인을 기리며 많은 이들이 추모의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광림교회는 이날 김선도 목사 기념사업회의 출범을 알리며 고인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성가대의 하모니가 울려 퍼진 서울 광림교회. 찬양은 고 김선도 원로 목사가 생전 가장 즐겨 부르던 찰스 웨슬리 작곡의 어찌 날 위함이 온지입니다. 고인의 소천 일주기를 맞아 서울 광림교회는 지난 25일 추모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영적 유산을 남긴 고 김선도 목사를 추모하며 한국교회 주요 교단 지도자들도 광림교회 성도들과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남겨놓은 것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며 슬픔에 잠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영성과 성과 주시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의 종이신 우리 감독님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뿌리내리고 열매를 져서 어렵고 힘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다시 위대한 내용을 건설하는데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맺기를. 성도수 150명 규모의 광림교회를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로 일으키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과 세계감리교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감리교의 스승으로 불린 고 김선도 목사. 긍정적, 적극적 신앙을 강조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온 고인을 기리며 추모사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남미, 아프리카, 유럽 감독님의 복음 흔적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분주하셨던 목사님의 모습 저희들도 결코 잊지 않고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배나무 밭에 지금의 광림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가 놀랄만한 위대한 감리교회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국내 감리교회에 끼치신 리더십과 탁월한 역량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 고 김선도 목사 소천 일주기를 맞아 고인의 호를 딴 장천 기념사업회가 출범했습니다. 김선도 목사의 제자로서 사업회 이사장직을 맡게 된 종교교회 최유 원로 목사는 장학사업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 지도자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탓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2, 제3의 김선도 감독님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업회는 이 밖에도 선교와 국제구호, 한반도 평화통일운동 등을 전개하며 김선도 목사의 신앙과 신학을 토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헌혈 동참으로 실천한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광현교회를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결실에 감사를 올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헌혈에 동참한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광현교회는 주일에 교회 앞으로 헌혈차를 불렀습니다. 한상욱 담임 목사는 교회 표어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헌혈 운동을 기획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가 고민하는 끝에 부활절 절기연금과 추수감사절 절기연금 전액을 지역 이웃과 지역 교회를 해서 전액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나라에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헌혈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독감 건강검진 등으로 아쉽게 헌혈에 동참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지만
5시간 동안 50여 명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며 참여했습니다. 대학교 때 헌혈했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헌혈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또 흘려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었는데 저에게 주신 이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연한 기회로 교회에서 헌혈차를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염 우려로 최근 몇 년 사이 헌혈자가 부쩍 줄었습니다. 점차 회복하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혈액 보유량은 충분치 않습니다. 혈액은 대체할 물질이 없고 장기 보관이 어려워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피가 모자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 온 교인들이 헌혈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돼서 더욱 강연교회 전 교인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한파 등을 이유로 헌혈이 줄어드는데요. 나와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에선 따뜻한 마음을 나누려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기독교를 향한 수많은 질문에 답을 전하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지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방탈출과 추리게임 속에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 매트인데요. 감독은 영화를 통해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관객에게 스스로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영화 매트는 조폭과 형사, 목사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삶을 살고 있는 8명의 등장인물은 미지의 공간에서 탈출을 위한 게임을 펼칩니다. 감금된 곳을 나가기 위해 방법을 찾지만 서 있는 매트를 벗어나면 충격으로 쓰러집니다. 회개해야만 감금된 장소를 벗어날 수 있다는 단서를 찾고 하나둘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었다면 어쩌실 건가요? 영화는 기존의 기독교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방탈출과 추리게임을 접목한 장르를 선보이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일반 상업 영화의 진행을 따르며 이들에게도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메가폰을 잡은 최지훈 감독은 미디어를 통해 다음 세대가 더욱 선한 영향력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희가 정말 미랄 같을지라도 조금이나마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더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좀 더 가볍게 쉽게 접근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조금 시작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는 극중 인물들이 각각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쉽게 범할 수 있는 생활 속 죄들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또 이를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숨가쁜 삶 속에서 한 번쯤 진정한 삶의 본질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삶의 나침반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추리 스릴러 영화 매트는 11월 30일 전국 상영관에서 정식 개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등 3개 기관이 26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이날 예배엔 한교총 회원 교단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초대 인사에서 이번 예배는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위대한 조국을 만들어내는 기초라며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배에선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의 설교에 이어 참석자들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비전 선언문 낭독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며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저출생 문제를 국민과 함께 극복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이날 예배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선교협의회가 엑스포 유치 발표 이틀 전 기도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호산나교회 유진소 담임 목사는 2030 엑스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30 세계박람회 유치투표 및 투표자를 위한 기도와 프랑스 유치단을 위한 기도, 엑스포를 통한 선교에 대한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선교협의회 대표회장 김문훈 목사는 감사 인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하나의 뜻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끝까지 기도의 끈을 붙잡고 동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030 세계박람회는 현지 시간 28일 프랑스에서 182개 가입국의 투표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두나미스 앙상블이 지난 25일 광림 아트센터에서 탈북민과 북한 선교를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자선음악회는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찬양과 노래로 어두움을 이겨내고 연 앙상블의 첫 번째 음악회로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벽을 찬양으로 허물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북한 선교 그리고 탈북자들이 한국에 잘 정착해서 저들이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통일 후에 저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저 북한 땅에도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자선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음악회에는 두나미스 앙상블의 남성 합창, 성현 아가페 여성 앙상블의 여성 합창을 비롯해 해금과 오카리나의 연주도 어우러졌습니다. 두나미스 앙상블 안익수 단장은 이 음악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탈북민들과 북한 전역에 전파되기를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신학교 총동문회가 제15회 홈커밍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전북신학교 채플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 목회자들의 부흥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계획된 행사로 전북 지역 목회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과연 지방신학교가 존속이 될 것인지라는 많은 우려를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방신학교가 살아야 또 지방이 살 수 있고 또 지역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전북신학교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많은 우리 학생들을 보내주시면은 아마 전라북도권이 크게 부흥하고 발전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단에 선 김정식 목사는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라며 사명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십자가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전북신학원은 교단사나 전북의 유일한 신학원으로서 51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전북 지역의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인 GP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27일 군 감시 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진에는 북한군 병력이 감시소를 설치하는 장면과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군 관계자는 GP 파괴 후 병력과 장비가 모두 철수했는데 북한군이 장비를 들고 가는 모습도 보인다며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 모두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대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 주택 세입자 전체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 주택의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LH가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들끼리 이해관계가 달라 우선 매수권 행사를 위해 전원 동의를 얻기 어려웠지만 방침이 바뀌면서 후순위 세입자들이 원하면 LH가 매입해 선순위 세입자들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주고 후순위 세입자들은 LH와 임대계약을 맺어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6개월 동안 지원 대상 피해자는 9천 명에 달했는데 인정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71.4%는 20, 30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나 재난재해 등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장을 법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해나 사회적 참사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을 법으로 정하는 게 골자입니다. 2017년 지정 장례식장 제도를 마련해 현재 200여 곳을 마련해놨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장사법에 관련 절차와 근거를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도 정착시켜 천차만별인 서비스와 가격이 적정한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변화보다는 체제 안정을 택한 2024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27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5명 규모의 이번 인사 발표는 한종희 DX 부문장과 경계현 DS 부문장 2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며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신사업을 발굴하는 부회장급 조직인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장에는 전영현 삼성 SDI 이사회 의장이 낙점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번에 승진한 용서구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은 1970년생으로 사상 첫 70년대생 사장이 나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일시적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 인질을 추가 석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AFP 통신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마스는 현재 휴전 상태를 2일에서 4일 정도 연장할 용의가 있으며 이스라엘 포로를 추가로 20명에서 40명까지 석방할 수 있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국제사회도 휴전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인질이 석방되는 한 휴전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휴전을 내일 이후까지 이어가 인도주의적 도움이 가자 지구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24일 인질과 수감자의 단계적 교환 등을 대가로 나흘간의 일시 휴전을 시작했으며 예정대로라면 오는 28일 오전 7시를 기해 휴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뉴욕 현지 시각 27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8개의 이사국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우리나라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에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올해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가 머스크를 만나 반유대주의와 증오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이스라엘 방문해서 2차 그 헤르조그 대통령과 하마스에 잡혀있는 인질의 가족들도 면담합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헤르조그 대통령이 머스크와 만나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반유대주의와 싸우기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5일 유대인들이 백인에 대한 증오를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X 사용자의 게시글에서 당신은 실제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동의하는 댓글을 달아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엠폭스 사망자가 처음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자카르타의 한 병원에서 엠폭스 확진자가 치료를 받다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엠폭스로 인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며 지난 10월 엠폭스 환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5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염병 학자인 디키 부디만은 엠폭스 치사율이 1%도 안 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감염자 수는 1000명을 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엠폭스가 특히 동성 간 성관계를 갖는 남성에게서 발견되고 있다면서도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물러난 자리에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맴돌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많은 지역의 한낮 기온이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갈수록 추워질 전망입니다. 큰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8도, 광주 7도, 부산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도시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지인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등 세 곳에서 막판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선두 사우디를 누르고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된다면 한국은 올림픽과 월드컵, 엑스포 이렇게 세계 3대 축제를 모두 개최한 7번째 나라가 됩니다. 승전보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